자, 얘가 만약에 한글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에디트에 가셔서 프리퍼런스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랭귀지를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잉글리시로 다시 바꾸시고, 예, 왜냐면 한글로 돼 있으면 한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 나가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시네마 4D 방금 이제 지브러시도 이렇게 써보니까 또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시네마 4D도 마야도 마찬가지고 뭐 맥스도 마찬가지고, 이 툴이 초반에는 막 여기 뭐 하는 데야, 지금 에펙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잘 이렇게 넘기면 이제 3D도 잘 하실 수 있고 2D도 이렇게 잘 하시는, 그 이제 머리가 이게 체계가 잡힐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도형을 하나 우선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들이 무지하게 많죠.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중에서 그리고 또 레이아웃을 보시면 레이아웃도 스타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바디 페인트라고, 이제 요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3D 페인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스컬프팅. 방금 우리가 이제 지브러시 한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지브러시만큼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스타트업에서 이제 디폴트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3D에서는 무슨 버튼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Alt를 쓰면은 웬만한 그 영상의 에디팅은 카메라를 에디팅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그 가상 공간, 이 안에 있는 가상 공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모든 3D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기준이 되는 여기가 0, 0, 0 축이에요. 즉 X도 제로고 Y도 제로고 모든 것의 축이 제로 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무슨 어떤 오브젝트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박스 모양의 아이콘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옆 밑에 보면은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많은 UI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 도형들을 얘네가 이렇게 넣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이렇게 에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쭉 왔는데, 이제 이 시네마 4D를 이용해서 주로 우리가 1, 2주 동안은 간단한 모델링부터 해서 캐릭터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2, 3주 후에는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과,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또 한 2주 정도는 특수효과, 즉 여러가지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파티클이 날아다니고 뭐 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쁜 것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게 뭐 어디 뜬금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 기본적인 도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큐브를 하나 살짝 만들어 볼까요?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그냥 바로 눌러도,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0, 0, 0축. 자, 아까 지브러시에서는 F를 누르면은 얘가 화면에 꽉 찼는데,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언두는 아시죠? 컨트롤 Z. 네, 모든 프로그램에 똑같은 언두.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프레임 셀렉티드 오브젝트와 프레임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짠 눌러주면은 화면에 얘가 이렇게 꽉 차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Alt를 누르고 화면을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 위에 보면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시네마 4D는 요 녀석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에디팅하는 유저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Alt를 이용하거나 또는 키보드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게임하듯이 이렇게 가상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상 공간을 쳐다보는 이 카메라를 에디팅하는 방법이 자, 여기 위에 뷰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번호가 1번, 2번, 3번. 또 다른 방법이 이제 Alt를 이용해서. 근데 참고로 이제 Alt를 가지고 이거 작업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3D 유저들 중에서 제일 많은 유저가 누구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마야, 그죠? 그 다음에 맥스. 이런 유저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네마 4D는 조금 막내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맥스나 마야 유저들이 좀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화면을 에디팅하도록 얘네가 그것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화면이 4개가 됐다가 그리고 마우스가 있는 화면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되죠. 자, 여러분들 애프터 이펙트를 같이 공부할 때 보면 퍼스펙티브, 탑, 라이트, 프론트 요 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퍼스펙티브만 이용하신다고 작업을 원활하게가 잘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할 때는 어떻게?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뷰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이 뷰포트와 뷰포트를 에디팅하는 거를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ERT 이 단축키 영어로 E예요. ERT 물론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쪽 위에도 자, 얘는 무브 툴이고요. 포지션에 관한 무브 툴. 근데 이제 단축키로는 영어 E고 그 다음에 얘가 스케일, 그 다음에 얘가 로테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보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 단축키 E 무브 툴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 색깔을 선택하고 그 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동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 밑에도 이게 유심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자, 요 밑에 보니까 이 포지션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센티미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이즈는 그리고 로테이션은 자,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자, 여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킬 수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수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 주심으로 해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옮겨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자, 단축키 T를 눌러서 그 축으로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전체 중에서 자, 이렇게 어느 축으로
근데 요때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게 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무브 툴을 할 때도 나타나 있고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이 전체 크기를 조절할 때 무슨 축을 잡든지 간에 전체가 이렇게 다 늘어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점을 이용하면 그 축으로만, 그리고 무브 툴로 되어 있더라도 그 축으로만 자꾸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그 한 축으로만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물론 여기 사이즈의 수치를 또 나를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주면, 네, 다시 원래 크기로 이렇게 가져와 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로테이션은 단축키 R이죠. 그래서 여기도 X축, Y축, Z축으로 얘네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네, 에디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이용하면 그 축으로만 우리가 얘를 키우고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얘를 움직일 때, 자, 여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여기 축을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요렇게 누를 때마다, 여기를 누를 때마다, 자, 얘가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이제 단축키가 W인데, 자, 이 W를 누르게 되면, 자, 이게 뭐냐면은, 한 번은 지구축 모양으로 바뀌고, 한 번은 그냥 어떤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월드와 로컬의 차이인데요. 자, 요게 이제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작업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이동을 시킬 때 지금 보면은 X축만 움직이고 Y축만 움직이고 그래 Z축만 움직이는데, 얘를 로테이션을 좀 살짝 해놓으면요, 로테이션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얘를, 자, 나는 무브 툴로 자, 얘를 월드축으로 놓고 X축을 이렇게 빨간 머리를 자꾸 움직일게요.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어디가 저기 값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빨간 축만 움직이면은, 자, 당연히 이제 빨간 이 축만 변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 뷰로,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가 이제 지금 버스라고 한다는 거, 버스 앞으로 그냥 똑바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거를 지금처럼 월드로 놓으면은, 월드가 뭐냐면 이 세상, 여기에 가상 공간의 그 기준 방향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서 로컬로 바꾸시면, 자, 이렇게 쉽게 해결이 돼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원이라고 부르나? 일로 잠깐 나와봐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여기 서 계세요. 자, 우리 이분이 저희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와줄 거예요. 자,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를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맨날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XYZ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죠? 이 XYZ가 자기 앞뒤로가 Z에 해당한다 그랬었죠. 그쵸? 그 다음에 양쪽 좌우로 움직이는 게 X, 그 다음에 위아래가 Y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로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냥
이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게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분한테 제가 자, 앞으로 가세요라고 했으면은 이분한테는 이제 Z축으로 가세요라는 말이 이제 이분한테는 앞으로 가세요예요. 자, 그럼 앞으로 가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뒤로 오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좀 더 여러분들하고 맞으려면 이렇게 돌아서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척 합시다. 너무 좁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앞쪽이죠. 그쵸? 여러분들한테도.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분은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한테 앞으로 가세요라고 한다면은 자, 앞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럼 이거는 서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컬로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글로벌로 보면은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은 저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설령 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저는 얍삽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앞으로 가세요 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분은 로컬로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갈 거고요. 저는 글로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세요 해도 저는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글로벌을 따라야 되니까. 더 헷갈리죠? 아니에요?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방향을 X, Y, Z에 관해서 움직일 때는 요걸로 하는 게 편하고요. 또는 그냥 이 글로벌의 X, Y, Z를 그냥 그 방향 그대로 얘의 그 자기가 앞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움직일 때는 저기를 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지구 모양, 글로벌로.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뭐죠? 요즘 사회를 치면 좀 슬픈 거죠, 그렇죠? 어디 안 됐어요? 어디가 됐어요? 이게 뭐야? 아, 여기도 똑같네. 동그란 게 글로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뒤에 여기랑 요거 제가 오늘 얘기해 놓을게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이게 미리 체킹을 해봤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 그러니까 로컬하고 글로벌은 요것만 이제 개념만 잘 잡고 있어도 이제 로컬이 자기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얘가 로켓이에요. 로켓인데 그 로켓 모양 그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로컬로 바꾸고 이렇게 옮기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글로벌로 놓으면 똑바로 가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뺐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 일치에 있다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 앉아 있는 분들이 앞쪽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쪽을 보고 있으면 별로 헷갈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로컬은 사각형 위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글로벌로 보면 얘가 지구에 있는 것을 지구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며칠 지나서도 맞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저도 아직은 설명을 그렇게 못하겠어요. 자,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뭐냐면 이쪽에 여기가 한마디로 출석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출석부. 아, 촌스럽다 그렇죠, 이름이. 자, 근데 출석부. 자, 우리 출석부를 보면 내 씬에 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해서 이름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왼쪽 아래 있는 거랑 그거보다는 저기에 같은 왼쪽 요쪽에 있는 것이 더 그것과 요것이 같이 있다고 해요. 똑같은,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두 개 다. 여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름도 여러분들이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영어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 가서 여기 체크 무늬를 끄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게 안 보이게 비저비러티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지요.
이게 눈 아이콘의 역할을 그대로 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도 금방금방 잘 이해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뭔가를 그래도 또 만들고 가야 되잖아요. 지브러시로는 R 한번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도 뭔가는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뭘 만들어 봐야 이제 이게 기억에 남아요. 자, 먼저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는 2D 세상에서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2D 세상.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막 포켓몬고도 그렇고 점점 진짜 3D 그 영역이 더 현실에 부딪혀지죠. 그쵸? 자, 그러면 3D 데이터가 존재하려면은 3요소가 있는데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우리 그것도 맞고 우리 미술 시간에 배웠는데 왜 이거 들어봤어요? 그렇지, 선, 면. 이거는 시험 문제에 한번 꼭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약간 영어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벌텍스예요. 벌텍스. 여기 요 녀석. 그리고 여기가 엣지. 그다음 여기가 뭘까요? 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점선면, 벌텍스,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에 페이스. 요 세 개를 우리가 에디팅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 C4D 이제는 시네마라고 그냥 할게요. 시네마에서는 이 처음 이렇게 응애하고 만들어진 요 녀석은 이 상태에서 요 점선면을 에디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선면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요거는 수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모드. 예, 뭐가 또 유치하게 수술 모드입니까?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 강남에 집에 늦게까지 가고 그러면은 붕대 감고 막 여자분들 많이 다녀요. 그죠? 너무 답답하니까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 중국 여자분들도 많고. 자, 그것처럼 이 수술을 해야지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술 모드로 바꿔져야 여기 얘네 데이터를 우리가 에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술 모드다. 그러면은 일반 모드는, 자, 여기서 오브젝트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막 스케일, 로테이션, 포지션 이렇게 바꿀 때 얘 모양이 막 진짜로 바뀌진 않잖아요. 약간씩만 변형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그 정도의 변형과 위치 이동 정도와 그게 이루어지고, 수술 모드 요 세 개, 점선면, 즉 벌텍스, 엣지, 페이스 모드에서는 이 형태 자체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수술 모드로 가려면 얘가 꺼져야 돼요. 이 녀석이. 근데 얘를 한번 끄면 이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언두하면 되죠. 뭘 그래 화들짝 놀랐어요. 자, 언두하면 되지만 요거를 그러니까 만들고 초반에 기본 그 세그먼트를 잡아주는 데까지만 요것을 놔둬요.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아직은 얘가 응애 수술 모드로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딴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 세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세그먼트. 그죠? 여기가 1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다가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도 또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죠. 옵션들이. 거기에 뷰라는 녀석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어디가 있나 잠깐만요. 자,
죄송해요. 거기에 디스플레이 앞에서 세 번째 디스플레이에 보면 여기에 위에서 두 번째 그라운드 쉐이딩하고 라인이라고 가로쳐 있죠. 걔를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엣지가 이렇게 선택이 됐던 안 됐던, 선택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겉에 면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라인이 쳐지죠. 그런데 방금 그 디스플레이에 가서 그라운드 쉐이딩을 켜면 아니면은 또는 위에 있는 그라운드 쉐이딩을 체킹하면,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편하시고 또는 어떤 때는 그라운드 쉐이딩을 체킹하시는 게 이게 이제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킹을 해놓고 이제 세그먼트를 한번 올려봅시다. 2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그 데이터가 올라가지요. 자 여기를 더 올리겠다. 그러면 4 하면은 자 이렇게 얘한테 그 모양은 변형이 없어요. 모양은 변형이 없는데 얘가 그 가운데에 엣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이렇게 설거지 할 때나 아니면 샤워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호수가 주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쵸? 주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걸 상상하면서 혹시 어릴 때 마루 인형 같은 거 갖고 놀아본 적 있어요? 아니면 여동생 거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마루 인형은 그 특히 이제 안에 비어 있는 녀석 이렇게 팔을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시겠지만 이 팔 구부린 데가 완전히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뭐냐면 엣지가 이렇게 많으면은 이걸 구부릴 때 모양이 이쁘게 구부러지고 엣지가 가운데 없으면은 그 마루 인형 이렇게 팔 꺾어 보듯이 안에가 비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종이를 접는 것처럼 이렇게 찌부러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곳에 또는 형태가 잡아지는 곳에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 요거를 이제 다시 1로 이제 줄여 줍시다. 1.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에서 자, 이제 맨 위에 요 녀석을 make editable 눌러서 자, 이제 눌러 주시면 이제부터는 얘를 수술 모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동의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 포인트. 네. 얘기라고 바꿨잖아요. 근데 없어졌어. 벌써 이거 눌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선택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요. 여기 편하게 우선은 요거 선택하고 딜리트 한 다음에 다시 빨리 하나 새로 만들면 돼요. 그게 제일 빠르겠다. 지우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많이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 make editable을 눌러서 자 이제 보세요. 여기를 엣지 모드로도 바꿔보고 페이스 폴리건 모드로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체킹돼 있을 때는 그 한마디로 그 요소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얘네를 변형도 하고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점을 이렇게 선택 또는 Shift를 누르면은 점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 모드를 이용하면 스케일도 우리가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뭘 쓰는지는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엣지 모드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이제 엣지를 우리가 이동 그죠? 로테이션은 뭐 예 당연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페이스 모드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녀석 두 개를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배울 그 툴들이 여기에 쫙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써볼 거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녀석이 바로 베벨, 그리고 두 번째는 익스트루드예요. 자, 베벨과 익스트루드. 자, 요게 둘이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달라요. 베벨과 익스트루드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익스트루드 이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우선은 요 두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여기 이렇게 뺑 돌아서 엣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여기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폴리건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세요. 익스트루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익스트루드. 물론 이렇게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되시면은 단축키를, 여기에 다 단축키가 있죠. 요건 그대로 쓰셔도 돼요. M 누르고 T 누르고 D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짠 눌러주면 지금 내 아이콘이 이렇게 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그죠? 자, 얘가 무슨 모양? 익스트루드 모양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맨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이 페이스가 익스트루드가 돼서 한마디로 흡사 세포 분열하듯이 이렇게 조절이 되지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엣지도 생겼고 이 형태도 바뀌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스케일의 단축키 혹시 아시는 분? 자, 그렇죠. T죠. T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스케일을 그 형태에다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여기에 에디팅을 한 상태에서 이 베벨 툴로, 익스트루드로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방금 익스트루드 한 녀석에 대한 여기에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앵글,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सब디비전. 그죠? 자, 여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에디팅을 해서 형태를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툴이 셀렉션 툴로 바뀌었으면 다시 익스트루드로 바꾸셔야 요게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맥시멈 앵글을, 그리고 옵셋을, 자, 다시 한번, 자, 여기를, 자, 얘를 페이스 모드에서 선택해서, 자,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요. 그죠? 거기서 자, 여기 옵셋을 조절을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에 대한 부분을 에디팅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는 자, 여기다가 सब디비전을 주게 되면은 그 사이에 면을 더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시멈 앵글은, 자, 지금은 요거는 좀 안 먹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베벨을 줄 때 한번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또는 아까처럼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그죠? 자, 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네를 조절을 해서, 자, 또는 무브 툴과 함께 같이 이용을 하시면은, 자,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 엣지 모드에서 엣지를 이렇게 뺑 둘러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엣지를 이렇게 뺑 둘러서 선택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 번에
뺑둘러서 선택하는 요 방법이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는 없네요. 잠깐만요. 여기 위에 가면 Select라는 녀석, 맨 위에 Select로 가면은 여기에 단축키는 UL인데 Loop Sel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Loop Selection, 그죠? 이 루프 셀렉션을 체킹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뺑 루프 이렇게 해서 모든 녀석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루프 셀렉션, 그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요번에는 자, 베벨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에다가 자, 베벨을 줘보겠습니다. 베벨을, 자, 그렇게 베벨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자, 이렇게 모양을 주면 자, 지금처럼 자, 베벨이 두껍게 얇게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쵸? 네, 두껍게 얇게 들어가져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또 여기 옵션을 조절을 해주면은 그 베벨을 넣어지는 상태에 그 subdivision, 즉 중간에 선이 하나도 없게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선을 많이 집어넣을 건지를 여기서도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들어가는 정도, 이 그 베벨의 크기를 또 너무 크게 하면은 이게 깨지니까, 그죠? 적당하게 베벨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오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모델 또는 오브젝트고, 자, 이렇게 바꾸시면은 수술 모드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얘가 자, 이렇게 이제 베벨도 우리가 넣어 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제 아주 쉬운 거. 자, 박스를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연필 꽂이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연필 꽂이를 박스를 3개를 이용해서 연필 꽂이를 만들게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볼펜을 오늘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내일 볼펜을 만들어서 이 연필 꽂이에다가 꽂아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처음에는 이제 쉬운 거부터 이렇게 만들 건데, 박스를 이용해서 자, 밑에 박스를 하나 자, 이렇게 얇게 이렇게 깔아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는 자, 이쪽 박스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높은 박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작은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는 여기다가 막혀 있으면 뭐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2번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부분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저도 같이 만들어 볼 테니까. 자, 박스를 3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아직 이렇게 먼저 밑에 납작한 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아크릴 판으로 이렇게 그런 거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아크릴 판으로? 아, 그래요. 좋은 학교를 다녀서 그런 건 안 만들어서 사서 쓰셨어. 자, 요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얇은 판을 우선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얇은 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는 얘 이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밑판 또는 저기 버텀이라고 자, 이름을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이제 또 다른 박스, 제2의 박스를 큐브를 만들어서 자, 이때
얘를 이제 위치를 옮길 건데 이때 퍼스펙티브만 너무 믿으면 얘가 얘를 뚫고 들어갔는지 떠 있는지 우리가 헷갈려요. 그때 자, 4개의 뷰로 보는 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 아, 휠 버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휠 버튼을 짠 눌러주면 다른 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이쪽 앞쪽에다가 잘 갖다 놓으셔요. 자, 그리고는 또 세 번째 박스. 자, 이제 얘는 이제 롱해서 긴 쪽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박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좀 작은 박스를 하나 갖다 놓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잘 안착을 시켜 주세요. 자, 박스 만드니까 저번에 그거 갑자기 기억나죠? 그 팀 작업할 때 그 박스로, 그죠? 네. 여기는 기본으로 그냥 박스 만드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